네,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슈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산적해 있는 이번 주입니다. 첫 출발은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을 좀 짓누를 수 있는 중동 리스크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라는 부분은 지속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에 물가지표 발표까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가 궁금해요. 우선은 지난주에 좀 안 좋다가 좋았다가 다시 또 좀 실망감을 주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네. 참 고민스러운 월요일 아침이에요. 네. 왜냐하면 금요일 날 또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도 있었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주도 섹터가 꺾이면은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지수로 봤을 때는 이미 지난주부터 단기 과매도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2월달, 3월달은 2024년에서 첫 번째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4월달은 제가 또 희망 회로를 들렸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전약 후강을 좀 조심스럽게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월달, 3월달 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4월달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슈, 그 이유가 소위 말해서 시장에 붙여지면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역시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력 인프라에서 LS 일렉트로닉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틈새 시장 지난 금요일에 또 상한가 멋지게 간 한국석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장사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심스러운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러니까 경기 지표, 기업들의 실적 하나하나 사람들의 심리 그런 것들을 하나로 다 녹아서 하나로 집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적 지표예요. 그래서 종합 매수품이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왜 내렸는지 수없이 많은 증권 방송 다 나올 겁니다. 그냥 방송마다 다 나올 겁니다. 그건 이미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어느 정도 좀 포커스팅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적 지표이기 때문에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2월달 사실 이때는 1월 마감하고 안 좋으니까 2월달도 안 좋을 것이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 한 지 좀 오래되는데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장이 좋든 안 좋든 1년에 두세 번은 꼭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피 차트나 코스닥 차트 월봉을 보시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래서 과열권을 알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왜 과매도권이냐? 지수가 저점대 한 6, 7%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 속에서 개미할게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은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일하는 그런 구간이고, 미국 나스닥이 많이 내려서 개파락한다면은 저는 인내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매끄러운 관점에서 월봉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 기술적 분석 모습이죠. 이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4월달 음선이 나오면 또 5월달은 좀 좋아질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월도 보게 되면은 거래일이 7거래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인내하시거나 돈들도 없으시겠지만 많이 좀 물려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내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고 만약에 돈이 있으시다라면 오늘의 틈새 시장이 좋을 거예요. 말하자면 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노리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카멜레온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많이 지수가 오르고 종목들이 오르고 나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또 PL 옵틱스도 그렇고 DI도 그렇고 우리가 그 모습 하면 바보 같죠. 그런데 많이 올랐을 때는 우리가 좀 일정부 수익 실현이 좋아요. 추세 매매가 가장 좋았던 건 언제냐면 기저효과 있었을 때 바로 2월 달에 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저점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틈새 시장에서 스타카토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가 주는 교훈 하나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반도체, 뭐 정점 다 나오죠. 그다음에 업황 정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GPU 새로운 아키텍처가 이제 출시가 늦어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다음에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뭐 예비 실적 그걸 뭐 건너뛰고 발표를 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바로 양봉이 5개 뽑으면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양봉 5개 장대 양봉. 이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어디죠? $1,000 간다. $1,300 간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정점이에요. 우리가 얻는 교훈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삼성전자 똑같습니다. 10만 전자 간다, 12만 전자 간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2021년 1월에 했어요. 이때 했거든요. 이때 개인투자로 1조 8천억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오른 다음에 이것도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이었죠. 이럴 때는 항상 경계 모드로 하고, 지금은 추세 투자가 아니고 스타카토 전략이 좋다. 저는 지금 늘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실전 매매수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전략을 말씀드리니까, 물론 투자 성향은 다 틀리시겠지만 이렇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주는 확실히 좀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타카토 전략 여전히 유효해 보이고요. 틈새를 노린다면 원전부터 바이오테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는 AS 받으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월 8일에 말씀해 주셨던 위원님의 주력 종목이죠. 삼천당 제약입니다. 앞서 바이오테크 좀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오 쪽이 그래도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은 지금 기존의 15만 원대까지 고점 찍고 나서 많이 눌려 있어요. 또 위원님 이렇게 많이 내린 종목에서 기회를 찾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예,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높은 증명 여러분께 선보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주식 투자 철학입니다.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삼천당 제가 AS에 드리는 건 뭐냐면, 봐요. 아까도 보시죠. 엔비디아가 내리는 이유. 삼성전자 제약이 제가 기업 실적이 나빠서 내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회사 펀더멘탈보다는 그때 루머가 나왔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 어떤 악의적인 루머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이격적인 일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관심권에 와 있네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점에서 13만 원까지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역시나 제 관심권에서 보면서 목표 주가는 1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SP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빠르게 또 4차 목표 주가를 달성했던 종목이거든요. 효자 종목이죠. 정말 어려운 장에서 좋은 수익이 났는데, 사실 지금 횡보하고 있어서 이 꺾일지 더 오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걸 보셔야 돼요. 5월 21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큰 수혜주거든요. 뭐라냐면 2024 빌드 코퍼런스가 일어나요. 그러면 수혜가 될 거예요. 오늘 경제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그런 SK텔레콤 이런 데고 AI 협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 쪽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가장 큰 수혜자는 SP소프트다. 이렇게 약한 장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꾸준한 관심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2,000원, 1차, 그 다음에 또 25,000원까지 보는 전략 한번 조심스럽게 해주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내리면 17,000~18,000원대 오게 되면 이건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두어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지금 어려운 장에서도 나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차 목표 주가는 25,000원이고요. 17,000원에서 18,000원 구간에 오면 한 번 더 매수 가능하다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3월 4일 종목이었던 우진엔텍입니다. 이 종목 원전 쪽에서 틈새 시장 노려보자고 얘기 주셨는데 역시 제 관심권에서 볼까요? 네, 뭐 캔들이나 자리나 아까 3,000원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총선 끝나고 나왔을 때 이것은 패러를 봐야지 정치적 이슈로 볼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원전은 결국 이제 뭐 AI가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뭐 그동안 뭐 변압기라든가 그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원전도 이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또 이벤트를 말씀드리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22일부터 2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어떤 주제도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산하고 원전.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관심거리고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뭐 쌍바닥 치면서 서수 윗방으로 좀 틀을 걸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봉을 보셔도 양음양 패턴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아 보이고요. 예, 꾸준한 관심권이 필요하다 말씀드릴게요. 네, 역시나 꾸준한 관심권에서 4차 목표 주가 3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거의 매 시간마다 저희 좀 AS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종목은 보유자 영역에서 말씀해 주셨었고요. 목표 주가는 23만 원 잡아주셨는데 이미 뭐 26만 5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초과 달성한 만큼 이제는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어려운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할게요. 예, 뭐 방사능 관련 주죠. 예, 동사는 군사용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인베디드 솔루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K2 전차, 그다음에 F50 이런 데 다 이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회사가 실적이 되게 좋게 느껴지는 게 자본금이 6억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88억이에요. 되게 장사 잘했죠. 유보율도 7,700%가 넘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거기에다가 이제 서방에서 자꾸 지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쟁 끝내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중동도 있고 또 우크라도 있고 뭐 여기저기 항상 방사는 끝까지 꾸준히 봐야 되고 자리를 보실까요? 예, 음봉을 5개 줬습니다. 저는 음봉 5개 제일 좋아하거든요. 한 24,800원 정도의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1차는 26,300원, 2차는 27,300원, 예, 손절에 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방산 관련해서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음봉 5개 자리에서 매수해보자. 매수가는 24,800원, 목표 주가 1차는 26,300원, 2차는 27,3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파인 엠텍이에요. 폴더블 관련주 오랜만에 듣는 것 같기도 네. 하고 1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내렸던 종목이라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내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저는 기회로 봅니다. 좀 틀리죠? 저는 네. 올랐을 때는 자꾸 경계 무도로 가고 저항 세력이 되고, 네. 동사는 이제 내장 신지 폴더블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중국 폴더블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뭐 작년에 700만 대면 올해 한 1100만 대까지 이렇게 좀 그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EV 그다음에 그 쿨링 블록이라고 해서 EV 모듈 그다음에 모듈 그다음에 하우징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기술적 자료를 보실까요? 아까 수정님께서 말씀하셔도 계속 흘러내렸죠. 과매도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삼천당 제약, 그다음에 우진엔텍, 이런 파인엠텍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많이 내렸고 캔들도 크게 리스크가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8,000원 내에서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8,400원 1차, 2차는 8,8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과매도권에 놓여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파인엠텍이었고요. 목표 주가 1차는 8,400원, 2차는 8,800원, 매수가는 8,0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 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를 아침에 더 풀어주신다고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수익 났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저도 송구스럽고 네. 좀 낙탄스럽긴 하죠. 근데 사실상 지난주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거의 뭐 매일같이 VI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맥점에서요. 이 네. 황금 맥점 전략은 바로 그건데, 뭐 장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뭐 장은 어렵지만 또 수익 날 수 있는 얘기, 한국 석유 상한가 갖고 SP소프트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좋게 보는 종목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8시 20분부터 모실 겁니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장에서도 맥점을 통해서 기회를 노리는 방법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